자신들만의 달력에 따라 생활하고 항상 모자를 쓰며 매일 신께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외부 세계의 끝없는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예상치 못한 규정부터 독특한 생활 습관까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금기사항과 독특한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과 신기한 생활 방식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15번째, 학생들이 꿈꾸는 것은 군대 입대. 전 세계 학생들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과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7세 학생들은 조종사 훈련 과정, 해군 특수부대 사야롯, 공수부대, 보병여단, 최정예 정보부대 8200, 그리고 맘남 컴퓨터 시스템 부대 등 이스라엘 방위군 IDF 위 최고의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나라를 기적 또는 현상이라고 부를 만큼 독특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고등교육 시스템을 알게 되면 더욱 놀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8개의 대학과 27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그중 4개 대학은 세계 150대 대학 안에, 7개 대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0대 대학 안에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1만 명당 109편의 과학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은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에게 최우선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학력보다 군 복무 경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채용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나요? 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대가 자원자, 지원자만을 모집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방위군 IDF은 최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와 같은 명문 군사학교조차도 최고의 인재들이 지원하기를 바라야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직접 우수한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하여 최정예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4번째,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민족인 유대인의 고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의 국가로 세워졌으며 독립선언문과 기본법을 통해 그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인구는 약 868만 명이며 이 중 648만 명, 약 74.4% 이유대인입니다. 그중 75%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며 절반 이상이 2세대 이스라엘인입니다. 아라비는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며 기타 소수민족이 4.4%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는 약 1440만 명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전 세계 유대인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땅이라고 불리며 신이 선택한 이 땅에는 우리가 탐험해야 할 수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13번째, 식당에서 팁을 꼭 남기세요. 이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식당과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본급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손님들이 주는 팁에 의존하여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레스토랑, 바, 호텔 등 서비스 업계에서 팁을 주는 것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팁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보통 총 결제 금액의 10에서 15% 정도를 팁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총 결제 금액에 팁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에 만족했다면 팁을 남기는 것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팁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계산대에 놓인 팁박스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사회 방문 전 주의해야 할 금기사항.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에 위치한 별표 사해 데드시. 별표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로 인해 치료 효과가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영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해의 물은 염분과 미네랄 농도가 매우 높아 피부의 모공과 표피를 통해 쉽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사해를 방문하기 전에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면도, 제모, 왁싱 등의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며칠 동안 극심한 가려움과 따가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 블로거 플레이스 피플 스토리의 한 관광객은 사해에 발을 담그자마자 피부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다리를 면도했는데 작은 상처 부위가 바닷물과 닿자 극심한 따가움을 느꼈고 결국 10분 만에 물 밖으로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사해에서 목욕한 후 굳은 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소금 결정으로 형성된 해변을 맨발로 걷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작은 소금 결정이 발바닥을 베일 위험이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수영할 때도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에서 수영할 때는 물장구를 치거나 눈을 비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물에서 나온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궈 피부에 남은 소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에서 매우 신성한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나 성전, 사원과 같은 종교적인 장소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관광지에서는 상대적으로 편한 옷차림이 가능하지만 너무 노출이 심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나 민소매 티셔츠 착용을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종교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예절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라의 역사, 종교, 문화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장소를 방문할 때는 꾸란을 만지거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거나 기도하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10번째, 카슈롯 법.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서 식사에 초대받았다면 식사 중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카슈롯 법입니다. 카슈루트는 유대교의 음식 규정을 정한 종교적 법으로 유대교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별표 히브리어 캐셔에서 유래되었으며 적합한 또는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동물의 섭취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조개류, 연체동물, 곤충 대부분이 금지되지만 메뚜기 4종류는 예외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금류는 셰치타라는 절차에 따라 도축해야 합니다. 농산물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이 음식의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슈루트의 기본적인 법들은 토라, 위 레위기, 레비티커스와 신명기, 데트로노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해석과 실질적인 적용 방법은 구전율법을 통해 전해지며 랍비 문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카슈루트 법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일부 의견에 따르면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규정이 될 수 있으며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9번째, 신에게 보내는 편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신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서비스이며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데 우편 배달원들은 신이 땅으로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이 편지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들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웨일링월 틈 사이에 꽂히게 됩니다. 이곳이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정부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지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벽에 구멍을 뚫어 더 많은 편지를 넣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면 편지들이 젖어 찢어지고 이로 인해 성지 정화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8번째, 유대인 남성의 독특한 모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어떻게 작은 모자가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착용할까요? 정말 신기하게 보이지 않나요? 유대인 남성들이 착용하는 이 작은 둥근 모자는 키파 또는 야멀케라고 불립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머리의 정수리는 하늘과 연결된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이를 가리지 않고 노출하는 것은 신을 향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모자나 스카프로 머리를 가리는 전통을 따릅니다. 하지만 키파는 크기가 작고 소재가 부드러워 쉽게 흘러내리거나 바람에 날아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머리핀으로 고정하는 것이며 일부 사람들은 빠르게 마르는 접착제나 특수한 스티커를 사용해 두피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머리가 없는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나 특수 접착 패드를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석을 이용한 방식이나 초소형 펜을 내장해 흡착력을 높이는 최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덕분에 유대인 남성들은 키파를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정치 이야기 피하기.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는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정치적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공공장소나 특정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때로는 갈등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지인들과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정치, 문화, 종교와 관련된 추측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행할 때는 현지 문화와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에티켓 중 하나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정치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바르 미츠바, 베트, 바 미츠바, 성인식.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18세가 되어야 성인이 된다고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르 미츠바, 바 미츠바 또는 별표 바트 미츠바, 베트 미츠바, 별표라는 특별한 성인식을 통해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나이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성인식 이후에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윤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유대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는 보통 13세가 된 남자아이 또는 12세가 된 여자아이, 위 첫 번째 안식일, 세바스에 거행됩니다. 이 성인식에서는 유대 경전을 읽고 머리와 팔에 별표 테필린, 별표를 착용하는 의식을 수행합니다. 테필린은 신이 말씀을 담은 작은 상자와 그것을 묶는 가죽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을 상징합니다. 성인식이 끝난 후에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열며 일부 공동체에서는 성년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서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일부 기독교 가정에서도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르 미츠바와 유사한 성인식을 자녀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방문객이라면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거리에서 총을 소지한 여성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총기 소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길거리를 걷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총을 소지한 여성들은 대부분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예비군으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IDF 규정에 따르면 모든 현역 및 예비군 병사들은 비번 시간에도 항상 개인 총기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군의 규율이며 따라서 이스라엘 여성 군인들은 평상복을 입고 있든 심지어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든 간에 총기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여성들에게 총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책임감과 국방 의무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젊은 여성들이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SNS에서 군 복무 중인 여성들이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에서 여성은 전체 정규군의 약 34%, 장교의 별표 57% 별표를 차지하고 있으며 별표 92% 별표의 군 보직이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높은 수치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의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 달력.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표 그레고리력, 그리고리안 캘린더, 별표를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달력 시스템인 별표 히브리 달력, 히브루 캘린더, 별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은 유대교의 종교적 절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달력은 유대인의 명절과 전통 의식뿐만 아니라 토라, 낭독 일정, 야르차이트, 야지츠, 기일 추모일, 일일 시편, 푸슬레메스, 낭독 계획 등을 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공적인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시기를 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히브리 달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지만 기원전 20년경 로마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부터는 시민 생활을 위해 그레고리력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달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초승달이 나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월이 결정되었고 별표 6월절, 패스오버, 별표 이 항상 봄에 위치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2에서 3년마다 윤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자연현상, 특히 보리가 아바이브 단계에 이르는 시기를 관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고대 언어를 부활시키려는 유일한 나라. 유대 민족의 3000년 역사 속에서 한때 별표 히브루, 별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라 불리는 별표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 엘리저 벤 예허다, 별표의 생일을 별표 히브리어의 날, 히브로 랭귀지 데이, 별표로 기념합니다. 히브리어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약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가 수세기 동안 사실상 사용되지 않다가 다시 살아나 현대사회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150년 전만 해도 히브리어는 누구도 일상적으로 말하지 않는 언어였으며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900만 명 이상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는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제2성전, 세컨드 템플이 파괴된 후 유대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도 히브리어는 종교의식과 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율법과 철학을 연구하며 시를 쓰고 서로 소통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각 세대는 히브리어를 읽고 배우도록 장려받았으며 유대 전통과 경전 원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히브리어는 단순한 종교 언어로만 남아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살아있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히브리어는 다시금 생명을 얻어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욤키퍼, 속죄의 날. 이스라엘에서 공항과 대중교통이 멈추고 라디오와 TV 방송이 조용해지며 거리가 텅 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위급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표 욤키퍼, 속죄의 날, 별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며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그리고 비엔진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동차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통파 유대교 신자들에게 이날은 매우 신성한 날로 예루살렘에서는 오후 5시 40분, 텔아비브에서는 오후 5시 55분부터 25시간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며 보내게 됩니다. 욤키푸르가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공항과 국경 검문소도 운영을 멈추며 항공편은 10월 9일 밤이 되어야 다시 운항을 시작합니다. 입국 항공편은 오후 9시 30분부터, 출국 항공편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재개되며 국경 검문소 역시 10월 9일 오후 10시가 되어야 다시 문을 엽니다. 또한 10월 8일 일몰과 함께 모든 국내 라디오 및 TV 방송은 점차 볼륨이 줄어들며 결국 침묵에 이르게 됩니다. 대중교통 역시 운행이 중단되며 버스와 기차도 다음 날까지 멈춰 서게 됩니다. 다만 10월 9일 밤에는 나하리아에서 벤구리온 공항까지, 그리고 베르셰바에서 텔아비브까지 단 2대의 열차만 운행됩니다. 그 외의 기차는 10월 10일 아침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도로 또한 10월 8일 저녁부터 차량이 완전히 사라지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며 10월 9일 오후 6시 51분 물결표 6시 53분이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통곡의 벽, 더 웨스턴 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 벽은 기원전 1세기 초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약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산 템플 마운트 위 일부입니다. 통곡의 벽은 유대 민족의 신앙과 역사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종교적 장소이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민족의 자부심이 깃든 신성한 공간입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은 오랜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과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어온 유대 민족이 이곳에서 국가의 운명을 위해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소원을 빌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기도문을 작은 종이에 적어 벽의 틈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이 신께 전달된다고 믿으며 이를 훔쳐보는 것은 기도의 신성함과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이곳을 방문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예의이며 남성이라면 별표 키파, 별표라고 불리는 작은 원형 모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기도문을 적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간절한 기도가 신이 귀에 닿아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독특한 문화와 금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